안녕하세요, 아찌운동TV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이 있거나 또는 회전근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극을 제대로 못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세요. 회전근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깨의 안정성에서는 정말 중요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밴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근개 운동을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전근개 운동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작은 근육을 제대로 타겟팅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큰 근육들을 더 끌어당겨서 동작을 진행하거나 더 강한 부하로 해서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도 생기거든요. 즉 무슨 얘기가 되죠? 견갑의 고정점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팔을 움직이면서 견갑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 버린다는 거예요. 같이. 원래는 견갑이 제대로 잘 유지가 되고 팔이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거고, 이런 분들이 밴드를 가지고 동작을 진행해도 제대로 자극 잡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릴 동작은 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물병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물병을 가지고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를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손을 지금처럼 몸통과 팔꿈치 간격이 한 계란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이 정도를 띄워 놓으시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아, 나는 안쪽으로 이만큼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이때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안쪽이 아니에요. 팔꿈치 위치는 그대로 있고 안쪽까지. 그리고 팔꿈치 위치는 그대로 두고 바깥쪽까지.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안쪽으로 들어오는지 어느 정도까지 밖으로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되고 난 다음 물병에 손을 쥐고요. 이때 물병을 너무 꽉 쥘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쥐세요. 지금처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앞으로 빼시고요. 한쪽 다리는 뒤로 뺍니다. 그 상태에서 뒤로 뺀 쪽 다리 쪽으로 몸통을 회전을 하세요. 회전을 하시고 회전한 쪽으로 팔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쪽 팔이라 그러면 팔은 이렇게 되겠죠. 예. 지금은 이쪽 팔로 하니까 안쪽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물병을 가볍게 움직입니다. 이때 절대 크게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볍고 작은 궤적이어야 돼요. 큰 궤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궤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팔꿈치가 이렇게 털릴 거예요. 팔꿈치가 같이 움직이게 될 거니까 작은 궤적에 대한 움직임을 가진다 생각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작은 궤적으로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진행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뭔가 모르게 겨드랑이 안쪽쯤에 지그시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겨드랑이 안쪽에 대한 자극이 아니고 가슴 쪽에 자극이 들어온다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올리거나 또는 끌어당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가볍게 짧게 움직이시고 어깨를 긴장해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지금 동작을 진행하시면 돼요. 10회에서 한 20회 정도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뻐근해지셨다면 발을 다시 반대로 바꾸셔서, 그럼 이쪽 다리가 앞일 거고 이쪽 다리가 뒤에요. 그 상태로 몸통 회전. 아까는 내외전 근육인 견갑 하근에 대한 자극이었다면 지금은 외전 근육인 극하근이나 소음근에 대한 자극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빠진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때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짧고 간결하게 가져가고 팔꿈치 움직임이 거의 없게끔 물병을 흔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내 날개뼈 뒤편에 대한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 광배근에 통증이 있다면 또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어깨를 눌러서 동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어깨를 누르지 않고 지금 동작이 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면 삼두가 덜렁덜렁 틀리는 일들이 좀 적을 거예요. 자, 똑같이 10회에서 20회 정도 진행을 하시면 지금은 극하근이나 소음근에 대한 자극들이 잡혀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 지금처럼 선 상태에서 몸을 회전을 가져가고 팔은 내외전 각도로 가져가서 똑같이 흔드는 동작을 진행을 해요. 그 다음 똑같이 10회에서 20회를 진행했다면 요번엔 반대로 회전. 그 상태에서 팔은 회전이 들어가면 이렇게 얹혀져 있겠죠. 예. 이 상태에서 똑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아, 그 자극점 일정 부분 잘 잡히는구나. 이 부분까지 되고 난 다음 몸통에 대한 회전을 똑같이 지금처럼 가져가시고요. 이쪽에 왔을 때 내전 동작에서 진행을 해서 몸통이 돌아가면서 이때는 팔이 정면으로 올 거고 더 돌아가면 외전 각도까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반대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반대로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 올라가 보시면 회전근개 주변이 금세 뻐근해지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만약 나는 그렇게 하는데 계속 광배근이나 가슴 근육의 개입이 좀 더 강하다 그러면 이 물병의 무게가 높을 수 있어요. 그때 물을 빼고 하시는 것보다 뭐 부탄가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방향제 있죠. 방향제는 기체이다 보니까 훨씬 더 움직임에 대한 게 매끄러워요. 물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시면 자극점을 조금 더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반대로 나는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면 이런 젤 타입 있잖아요. 이런 젤 타입은 더 끈적끈적하겠죠. 그만큼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내 회전근개가 더 잘 컨트롤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는 기체 형태로 된 이런 방향제 종류들 쓰시는 거 괜찮고, 노멀하게는 물병, 그리고 나는 강한 강도를 원한다면 젤 타입, 이렇게 해서 자기 강도에 맞게끔 회전근개를 키울 수 있는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